이번 강의는 판매할 장소 정하기 온라인 플랫폼 시간입니다. 수동과 능동 광고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매력적인 카피로 내 제품에 고객의 관심을 보인다면 내가 팔 제품이 있는 곳으로 데려와야겠죠. 온라인에서 내가 물건을 팔 장소, 온라인 플랫폼을 알아보고 내게 핏이 맞는 플랫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플랫폼을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은 이게 좀 뭐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이 먼저 떠오른다. 그래서 기차를 타는 사람과 이제 내리는 사람이 만나는 그런 승강장을 플랫폼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의미가 확장돼서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하나의 사업이 생겼죠. 이 플랫폼을 좀 월간 모객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가 팔고자 하는 어떤 상품을 판매할 장소라고 이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뭐 재래시장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사려고 오는 고객이 그 시장에 오고, 물건을 사려고 오는 고객이 시장에 오고, 그 물건을 팔려는 상인이 시장이 있죠. 그래서 상인과 그리고 손님이 만나는 장소, 그게 재래시장이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보면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종류가 있어서 어떤 것들을 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떤 플랫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비즈니스 그 상황에 맞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플랫폼을 이제 메인으로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월간 모객 온라인 모객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모객에 위한 프로세스 설계를 하는데요. 크게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내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열어두고 그 채널을 통해서 내 플랫폼에 들어오고 고객이 구매를 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어떤 그 플랫폼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래서 그 특징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신 예는 제 블로그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처음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자기의 일상을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일상의 이웃들하고 관심 있는 이웃들하고 소통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에서 비즈니스로 좀 확장이 되면서 마케팅하는 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하는 관점의 블로그는 이제 브랜딩 블로그를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성이라기보다는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 그리고 나라는 어떤 기업을 브랜딩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객을 모으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딩 블로그를 말씀드리고요. 블로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브랜딩 블로그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그 모객에 대한 강의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블로그를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는 어떤 주제의 카페에 회원을 가입하시고 활동을 매일 하실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네이버 그 카페에 있는 중고나라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중고나라는 이제 1900만 명의 이상의 회원이 있는 대한민국 1등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중고나라 커뮤니티인데요. 특히 이제 그 즐겨찾기 멤버도 보시면 3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거래하기 위해, 그러니까 중고 물품을 파는 사람, 그리고 중고 물품을 사기 위한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이 이 중고나라라는 플랫폼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개인으로 시작했던 이러한 이제 이 커뮤니티가 이제는 사업으로 완전히 사업 단계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사업성을 이제 아예 하나의 비즈니스로 해서 한 기업이 이 카페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 같은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이제 회원이 가입을 해서 판매자가 되기도 하고 구매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튜브입니다. 이제 요즘 많이 이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고 이제 판매자가 원하는 장소에 자기 플랫폼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원래 했었는데, 그래서 순전히 광고를 하는 광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플랫폼 유입시키는 하나의 채널이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자체에서 이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들이 그 방송을 하는 그 유튜버에게 직접 후원금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강의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강의 같은 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결제하는 뭐 월간 구독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구독료 결제를 해서 이 뭐 좀 더 퀄리티 높은 영상을 회원이 이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유튜브 자체로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 이제 팔로워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는 원래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비즈니스로 발전해가지고 이제 뭐 일상 같은 거를 남기거나, 그래서 일상을 이미지나 영상 같은 걸 남기면서 이제 활발하게 팔로워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요즘에는 기업의 어떤 홈페이지처럼 그 가운데 이런 뭐 배너나 이런 메뉴를 넣어가지고 인증, 뭐 후기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팔로워들이나 온 사람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여기를 관심 있는 걸 클릭을 해서 다른 링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도 바로 어떤 구매 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시켜서 이제 이 자체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변형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여기서부터는 이제 플랫폼 중에서도 이제 그 외부 플랫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장 플랫폼이 없거나, 그리고 내가 플랫폼이 지금 있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거나 규모가 크지 않아서 아직 조금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라고 했을 때, 그 내 플랫폼으로 고객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채널들이 필요한데요. 그때 좀 더 많은 고객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채널을 활용해서 내 플랫폼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터스라는 이런 웹페이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벤트스를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행사를 주최를 할 때 이 플랫폼에서 회원들이 행사에 대한 공지를 올리고 참여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 모집을 할 때 당연히 이제 무료나 유료로 가입을 해서 할 수 있고요. 제가 이 이벤트스나 이런 그 외부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모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툴이나 이런 프로그램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이 모객이나 이런 걸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내 플랫폼이 조금 활성화가 부족하다 하면은 이런 그 채널을 하나의 유입 채널을 가져와서 내 플랫폼으로 고객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외부 플랫폼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전에는 온오프믹스도 있었고 이벤터스, 페스타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 있어서 이 플랫폼을 그 모임 플랫폼을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모임 행사를 연다고 그 행사 그 공지를 올리고 그 공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 플랫폼으로 이 신청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배너나 썸네일 이미지들을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외주를 줘서 제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자체에서 하는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보여드린 예처럼 미리큐메스나 이런 그 디자인 툴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퀄리티 있는 배너나 썸네일들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담은 크게 가지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플랫폼은 내 블로그, 내 카페, 내 유튜브로 내 본진 플랫폼으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하나의 브릿지 역할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DB를 이제 우리가 수집을 해서 고객이 이제 DB를 남기게 됐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들어온 고객이 당장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고객에 대한 DB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어렵게 이제 유입을 시킨 고객이 내 플랫폼에 왔다가 그냥 소위 눈팅이라고 하죠. 눈팅만 하고 간다고 하면은 사실 그 다음에 그 고객에게 우리에게 접근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구매 전환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저 몰건 모객은 두 가지 그 고객 DB를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휴대폰 번호, 두 번째는 이메일입니다. 그 중에서 휴대폰 번호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 뒤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전자책에 대해서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 모객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신청 그 설문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휴대폰과 이메일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제가 구매를 전환 일으킬 수 있는 이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는 휴대폰과 이메일을 지금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DB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고객 DB 중에 중요한 휴대폰 번호를 좀 다뤄볼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획득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모객을 위해서 이제 휴대폰 번호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죠. 문자를 이제 전기 문자를 발송하거나 아니면은 카톡방 같은 걸 초대를 해서 회원으로 모집을 해서 모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대1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SNS 계정을 뭐 친구를 팔로우를 하거나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블로그로 해서 친구를 맺어서 1대1 컨택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번호를 얻게 되면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구매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매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높고요. 그래서 방식 자체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 한 경우에는 대부분 휴대폰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거를 볼지 말지 구매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광고 카피 그리고 랜딩 페이지 링크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디자인 배너나 아니면 썸네일 같은 이미지를 디자인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메일인데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휴대폰과 조금 다른 용도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가 기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뉴스레터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광고를 하는데 큰 광고를 할 때 대량 메일을 발송을 하게 되죠. 이제 사실 이제 기업에서는 대량 메일 발송 같은 거를 이제 어떤 유료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매달 얼마씩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출해 가지고 메일을 발송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처음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얻은 그 고객 DB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엑셀을 통해서 이렇게 추출한 이메일들을 일일이 이제 사실 이메일을 보낼 때 좀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더 손쉽게 이메일을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했을 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이메일을 추출한 것을 내 이메일로 대량으로 발송을 할 수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제 영상은 제가 이제 여기 이미지 캡처를 해 드렸는데 이 유튜브 채널 엑셀 찰스라는 이 채널에서 이제 요령을 한번 보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신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잘 만들어진 뉴스레터. 그래서 뉴스레터 자체에는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원래 있지만 이벤트를 열거나 아니면 그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디자인이나 광고 카피를 활용해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우리가 확보한 고객들에게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를 전환하는데요. 이제 그 뉴스레터 같은 거를 이메일로 발행하는 거는 이제 이미 확보된 고객들을 이제 관리하는 차원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도 기업처럼 회원 관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메일링 발송을 하고 우리가 DB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도
디자인이나 이런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은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구매나 뭐 또 이벤트를 통해서 구매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챕터 3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얻은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DB를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추출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DB를 수집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도 고객 DB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챕터 3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챕터 4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챕터 3 판매할 장소 정하기 온라인 플랫폼을 다뤄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플랫폼의 종류와 특징을 잘 파악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는 플랫폼을 정하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챕터 3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챕터 4 온라인 모객의 전략 네이버 키워드에서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